그럼 앞으로 자사고 인기는 계속 될까요? 저는 어떨까요? 자사고의 인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이제 좋아서 랭킹이 좋은 학교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이제 외국에 뭐 김나지움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소세지 학교, 무슨 목공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어쨌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충분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라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시류를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기업 입사하는 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어디가 취업이 잘 되냐? 그 학과들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네. 지금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조금 더 넓히면 공과대학교들, 이게 다 인기가 많잖아요. 왜? 그만큼 잘 뽑아가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대우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거기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자사고가 뭐 대한민국에서 없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조금 더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고, 사실 그게 영재고 과고 아니에요. 네. 어떤 그런 형태가 약간 사립의 형태로 수요자가 돈을 더 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자사고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과연 그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교육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되고, 국가가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 정책에도 어쩌면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자사고가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뛰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경제적 어떤 능력이 된다면 그 자사고에 대한 어떤 니즈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자사고가 없어진다니까 다 이제 파락군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 뭐 강남 쪽에 있는 학교를 보면 그게 자사고든 일반 학교든 입시청은 다 좋아요. 그게 과연 학교의 문제냐,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조력해주는 교육 시스템, 교육 서비스의 문제냐. 거의 뭐 이런 대부분은 근데 네. 어느 지역을 털든지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신도시 지역 있잖아요. 네네. 신도시는 거의 공립이에요. 요즘 사립 잘 허가 안 내주니까. 네. 근데 공립하고 사립이 막 섞여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그 실적이 좋은 학교는 다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네. 사립고 출신의 학생들이 공립고 출신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았고, 지금 자사고 논란이 있지만 사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권을 부여한 공립학교들이 있어요. 자공고라고 그래서 사실 자공고 중에서 전국에 내놓을 만한 학교가 뭐 한 5개 안 돼요. 전국 합쳐서요. 네.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그 평가의 기준이 꼭 입시여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떤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행복은 성적순인데 그러면 나머지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나와서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았느냐. 이런 거는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추적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방대하다 보니 이런 자료가 조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심플하게 좋은 대학 많이 보냈냐? 그러면 자공고 많이 보냈냐? 라고 봤을 때 자사고가 열심히 더 잘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우선 선발제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그 나오게 되면, 우선 선발제도 얘기 오늘 하나요? 네, 우선 선발제도 얘기하는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자사고의 긍정적인 효과, 자율학 사립학교의 긍정적인 효과, 유연성, 다양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결국에는 기승전 입시야. 들어보면 그렇죠? 그건 평가 기준, 평가 과정, 기승전 입시인데 아니 지금 그거 외에는 고등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사회적으로 그 뭐 어쨌든 간에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앞에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평가 기준도 입시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는 대학 입시야. 그러니까 과연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우수한 인재로 정의 내리고 뽑을 거냐의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이따 뭐 우선 선발제도 얘기 나오면 네. 사실 정부도 난센스인 거야. 네, 네. 잘하는 학생들을 네. 나누어 주자는 거잖아. 네. 이 잘하는 학생들이라는 게 뭐야? 뭐 만화 잘 그리고 네. 운동 잘하고 이런 네. 것보다 네. 소위 실적 낼 수 있는 학생들을 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황폐화될 수 있으니 이것 좀 나눠주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우선 네. 선발 네, 제도에 네. 대해서 대표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수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수능 성적을 잘 봐서 쫙 섰을 때 앞에 있는 학생도 우수 인재지만 지금 사실 자율형 사립고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 혹은 추첨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상위 11개 대학에서 많이 뽑는 전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재를 뽑는다고 할 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뽑는 우수 인재의 기준과 동일한 애들을 싹 다 뽑아가면 남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공교육 선생님들이 아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도 뛰어나고 활동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꼭 그 자사고에 들어가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걔는 어디 가도 튄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자료로 조사에 따르면 우선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이거 밑에 자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천을 얘기해줘야. 그래서- 자료 내주실 거죠, 피디님? 네. 그래서 우선 선발 제도와 그 다음에 학교 역량 중에서 무엇이 더 크게 좌우했느냐? 그랬더니 우선 선발 효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잘하는 학생을 미리 걷어간 것도 물론 네. 있지만 그 안에서 담그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육성하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뒷바라지한 노력의 결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대요. 저도 이게 직접 읽은 건 아니고 뭐 직접 읽은 건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 하신 말 들었는데 네. 선발 효과냐 교육 효과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 인재를 선발해야 대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좋은 교원과 시설을 두면 아이들이 성장하느냐. 결론은 선발 효과. 그러니까 결국 좋은 애들이 많이 다녀야 좋은 대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사고가 그렇게 잘 가르친다면 일반 평범한 애들 넣어서 서울대 보내면 인정.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퍼져야 전국에 있는 일반고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저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지금 자사고를 다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다 그냥 일반고화 시킨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그게 전국이 골고루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뭐 한 50개 학교가 2,350개 학교를 같이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숫자가 너무나 이게 편차 크다. 또 하나가 특정 지역에만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게 학교별로 보시니까 네, 뭐 특목고 네, 자사고가 네. 이래 보이지만 지역적으로 놓고 네. 보아도 특정 지역이 또 가져가는 포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만 없애서 될 일이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안 돼. 또 그러면 다음번엔 뭐가 또 안 돼. 뭐가 또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사고가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네. 우선 선발 제도가 학교의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 아 저는 네. 그거에 동의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를 먼저 선발할 수 있는 건 학교의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애를 먼저 선점하고 그 아이들을 내가 목적에 맞게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낸다. 이거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 그는 반대로 그런 우선 선발권이 없는 학교는 누군가 골라간고 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역량이 안 된다. 그럼 이건 아이의 문제냐 학교의 문제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선 선발 제도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 지금 뭐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후기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숫자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본다면 이것도 그 평준화에서 비평준 올 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연합고사 실적은 떨어졌으나 대학 입학 성적은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놈들은 어디 들어가 있으나 결국 잘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평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 우수한 인재는 어디에 가도 자기 역량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반고로 좀 더 많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일반고에서도 좀 좋은 입시를 나오지 않을까. 그게 공교육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선발 제도에서 저는 아까 이제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은 빼더라도 선발 제도는 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걸 장려하고 있어요, 정부가.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발 제도 자체를 한쪽에서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과 그 다음에 역량에 맞추어서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가 네네. 현재 2015 교육 과정의 네.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꾸 언밸런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는 알겠으나 통일감 있게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아니더라도 모든 학교를 선발 지금도 1지망, 2지망, 3지망인데 결국은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뺑뺑이로 가는 거예요. 네, 많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운영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고 뭐 아니면 무슨 고등학교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져야 학교들도 경쟁을 할 텐데 좋은 학생을 만드는 게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그 경쟁을 할 텐데 자 일단은 입시 교육을 너무 치중하는 거는 안 돼. 근데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그쪽에 가장 니즈가 많을 텐데 네. 그거는 안 돼. 그리고 우선 선발 제도도 안 돼. 근데 다양하게는 벌려놓기는 할게. 그리고 다원화 교육 뭐 그다음에 자율화 교육 그다음에 유연화 교육 할게. 라고 해놓고 나서 한쪽에는 무언가 안 돼를 갖다가 많이 걸어 놓으면 한편으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우후죽순 만들어 놓은 거는 맞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입학 사정관 제도 하나 할 테니까 대신에 니네 자사고 막 설립해 이렇게 그게 맞바꿔치기 한 것 같은 모습도 일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런데 이제 와서 어쨌든 간에 설립의 근거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을 이제 뭐 자사고 지정 취소하면 지원해 줄게부터 시작해서 자꾸 한쪽으로는 취소를 또 유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이제 떠나서 그냥 좀 네.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많이 이제 공부해 보면서 내가 재단이에요. 재단을 왜 학교를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종교재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불교 신자가 와갖고 막 교육받는 거에 거부하고 이러면 이건 설립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면 그 취지에 맞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뭐 학교에서 그런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종교적 색깔이 없는 재단이라면 결국 재단을 운영하는 뭐 큰 목표는 뭐 좋은 인재 양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뭐 법인이든 재단이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참 학교 입장에서도 짜증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가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던가 근데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열심히 했더니 왜 너 갑자기 입실적 많이 내냐 이러고 또 이제 철퇴를 내리고 이렇게 되면 학교들 입장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진학률이 거의 80% 정도의 작년 기준 육박하는데 상산고등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60%는 그냥 재수로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영수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건 인재 아닌가? 아 그것도 인재예요. 국영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우리가 너무나 국영수를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학문적인 근거에 따르면 굉장히 커다란 뭐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오는 그런 큰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이며 네네. 지식이며 굉장히 고도의 네. 어쨌든 사람됨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이것도 실력이고 그쵸. 인재가 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양쪽 두 분 입장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기사 봤어요. 네. 그 상상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학의 정석을 네, 네, 네. 쓴 저자가 만든 곳이잖아요. 네. 내가 사재를 600억이 넘게 네, 네, 들여서 네, 네.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 만들 때는 네. 돈 하나 지원하지 네, 네, 않았으면서 네. 지정 취소를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국영수만 위주로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갖춰야 될 지식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국 단위의 자사고라고 하는 지금 너무 상상고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 사실 소외된 학교 뭐 예를 들면 동산고등학교, 네, 네, 서울에 있는 또 엊그제 지정 취소된 네, 학교들 8곳이 취소가 있잖아요. 됐죠. 네. 이게 다 지금 사실 그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만 네, 네, 모집 네. 단위가 어떠느냐에 네, 따라 네, 다른 네. 거죠. 근데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인프라나 환경이 개선되고 고도화되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소위 말해서 그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교육에 들어와 있어요. 네, 뭐 포스코 고등학교라든지 네, 네, 네. 삼성 고등학교라든지. 네, 네.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가 다 대부분 재단이 좋은 학교들이에요. 네, 네. 열악한 학교들이 아니고 네, 네. 거의 대기업들, 광양제철 고등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상산 고등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 현대청운 고등학교 어느 곳 하나 사실 대기업이 아닌 학교가 없으리 할 만큼 그래서 나름 재단이 그렇게 큰 학교들이 재단이 큰 어쨌든 기업들이 네, 네. 학생들 인재를 갖다가 국가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주어진 범위 안에서 네, 네. 나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천안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고등학교. 그러니까 아산 탕정 지역에 삼성 계열사가 네. 많은데 우수 인재가 별로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 애 교육 시킬 데가 없어서 못 내려가겠다. 그래서 아버지만 와서 기러기 뭐 주말부부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외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삼성 임직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지을 때는 삼성에 투자를 많이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이제 삼성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주소지가 있는 삼성 임직원 자녀가 일부의 포션을 가져가는데 삼성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고예요. 투자 네, 금액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실 충남고등학교, 네, 네. 충남외고 뭐 이런 네, 네, 학교들은 네, 네. 사실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공립이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네, 싸니까. 네. 그런데 공립보다는 아웃풋이 네, 네. 이제 사립이 더 잘 나오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아웃풋은 또 입시다. 결국은 뭐 다 네. 돈이다. 다 돈이다. 네, 네. 아까 우선 선발 제도를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선발 제도 자체가 곧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의 모집 요강이 이제 다양화되게 네. 되면 특정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네. 지금은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외고는 외고대로, 과학고는 과학고대로 전국이 다 통일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학교 간 너무나 달라지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뭐 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다 다닙니다. 그 정도 갈 학생들은. 그래서 굳이 이 입시 요강 때문에 더 다니고 덜 다니고가 아니라 다 다닙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선발 제도를 다양화하거나 뭐 아니면은 모든 학교가 다 선발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면 조금 더 우수한 학생, 그 우수한 학생이 꼭 한 가지 기준은 아닐 거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맞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근데 학생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경쟁, 학교 짝짓기가 되겠는데요. 학교도 그렇죠. 네. 학교도 경쟁하고 학생도 경쟁하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학교보다는 학생만 경쟁하고 있고 특정 학교들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학교라고 하게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다 아까 상산고가 됐든 민사고가 됐든 외대부고가 됐든 하나고등학교가 됐든 다 이거 수도권 애들이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수도권 애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지. 네. 상산고등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떨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정 학교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조금 아이들을 열심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한 나름 각고의 노력들을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 들으면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밤에 좀 잡으러 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조금 네. 판이 잘못됐다. 네. 뭐 저는 뭐 이런 말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네. 이건 저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아, 같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결국에는 기승전 입시에 자사고는 있어야 한다. 네, 대표님의 그 찬성 입장 측에서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학교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는 네. 조금 뒤로 남겨둔다라면 그 자율권, 네. 그리고 뭐 사립학교,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립학교, 혹 그다음에 재량껏 운영을 하는 이런 학교의 권한들은 대폭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또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풍선효과와 같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는 한 개 학교 혹은 몇 개 학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학교로 학생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금 광역 단위 자사고 뭐 1.5대1 안팎의,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이런 외고 과학고등학교 2대1에서 3대1 왔다 갔다 거리는 경쟁률들이 더 심화되고 첨예해질 전망이니까, 원장님들께서 컨설팅 해주셔야 될 그 여지 혹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 영역들은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반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찬성, 네. 찬성에 대해서 입장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사고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으나, 지금 이렇게 취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사고의 어떤 교육이 운영되는 모습 자체가 국영수 사과 중심의 입시 교육기관으로 꽤 많이 변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입시열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로서의 자사고는 이제 잠깐 멈출 때가 되지 않았냐 하라는 측면과, 또 실제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자사고라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약간 귀족학교화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고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좋은 양질의 교육이 무엇인지 국가가 조금 더 정의 내리고 우수한 교원들을 일반고나 뭐 자사고 모두에게 더 많이 근무시켜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든 아니면 폐지하든 유지하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그런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뭐 학부모님, 그리고 뭐 학원 관계자 여러분, 뭐 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애써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 방향이 네, 자리 네. 잡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자사고 폐지 논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입장을 대변해서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애쓰셨어요. 또 밤에 뭐 테러 당하고 이런 거 지하실 제 생각은 끌려가고. 아니에요. 네. 잠깐 내려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학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어떤 시사점? 네, 아까 대표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말씀해 자사고 주세요. 취소가 결국
뭐 학원 운영에 어떤 뭐 마이너스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중등,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에게는 약간 이 분위기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많이 이제 분포가 되면 각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도 좋은 입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학원에서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학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이 정책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대표님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 그럼요. 자사고가 지금 일부 혹은 상당 부분 취소됐다라고 하더라도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 또 좋은 학원 많이 있는 지역으로 또 이동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어차피 이게 예전에 자사고가 없었을 때에도 특정 학군,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또 잘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자사고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 네네. 중에서도 예, 많이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원장님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변화에 대처하신다면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양쪽 입장을 대변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네, 댓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재미없다, 네. 바꿔달라 뭐 이런 거. 네. 나 이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떡하네요. 악플이 무플보다 네. 낫다라는 그 말이 갑자기 알겠습니다. 생각나는데 또 상처받으니까 네. 좋은 글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